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건 좋고 공격적인 투자는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을 준 상황에서 그냥 이대로 날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가장 저는 시장을 주도하고 여러분들께 큰 돈을 벌어다 줄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떤 틀로서 투자 전략을 짜나가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증시가 이제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런 섹터를 급락이나 변동성이 크게 이제 왔다가 회복되는 시점에는 이 섹터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정 섹터들을 제가 찝어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강조했던 게 제약바이오인데요. 제약바이오 말고도 중후장대 산업들,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설기계, 그리고 시멘트 이런 쪽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건설 쪽도 움직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했던 게 바로 제약바이오였어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좀 잡아드리긴 했는데 제약바이오가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좀 올라갈지, 투자를 좀 어떤 방향성으로 하는 게 괜찮을지 여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정답이 아니고 종목 추천이 아니고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역시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물론 회복을 해주고 있다 라고는 얘기하지만 또 언제 다시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몰빵을 한다든지 강력하게 이제 공격적인 베팅을 할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건 좋고 공격적인 투자는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을 준 상황에서 그냥 이대로 날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발을 담그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에 더 넣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냥 공격적으로 그냥 다 넣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나 건설기계 이런 쪽에다 그냥 다 넣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나중에 추가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는 담그는 방향성으로 제약바이오를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럼 제약바이오 쪽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틀로서 투자 전략을 짜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백신이라든지.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는 테마주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를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좀 베팅을 적극적으로 한다, 이거는 저는 그다지 좋게 보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발생했던 2020년도도 아니거니와 사실 이제 와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수혜 종목들을 투자한다?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보상 대비 리스크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는 이제 너무 테마로서 이제 접근을 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테마로서 작용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신에서의 코로나 진단키트를 보지 마시고 저는 첫 번째 키워드로서 우량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이제 그 반도체 쪽이 움직이고 그 다음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때 우량주, 그 중에서도 좀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우량주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곁가지로 리스크 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편입을 몇 개 정도 해나가는 게 포트에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성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 우량주에선 뭘 봐야 되냐?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미국 대선이 굉장히 뜨거운데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누가 됐건 간에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칩보 동맹이라든지 이런 거의 연장선상으로 기본적인 제조업, 반도체부터 쭉 이어지는 그 제조업 라인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제조 라인까지도 넘어오고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그래서 이전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갖가지 공장들을 다 이제 리슈
리쇼어링 정책으로 미국으로 되돌리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제약바이오까지 그게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국의 뭐 우시라든지 각종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생물보안법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거는 뭐 트럼프고 해리스고 간에 누가 되던 진행이 될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누가 당선되건 간에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이제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걸로 보여지는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이고, 추가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을 보자면 뭐 바이넥스라든지 ST팜이라든지, 뭐 제가 이전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던 뭐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긴 합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저는 대표적으로 먼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견해예요. 우량주 쪽으로 해서. 그래서 생물보안법 이슈로 가장 첫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우량주로 우리가 좀 볼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 사실상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 견해인데 SK하이닉스의 포지션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셀트리온입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음으로 어떤 기업을 좀 우리가 굵직하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셀트리온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죠. SK바이오팜도 있는데 저는 셀트리온이 좀 더 영향력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는. 그래서 반도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양강구도잖아요. 이제 제 생각에는 제약바이오에 있어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양강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이 주목해봐야 될 만한 부분은 사실 예전에 뭐 일감 몰아주기다 뭐다 말이 많았었어요. 뭐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얘기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셀트리온이 합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셀트리온 쪽으로 다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정진 회장의 행보가 또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합병을 하는 과정 안에서 셀트리온이 미래의 성장성이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이젠 R&M 같은 종목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이젠 R&M이 좀 급등하던데 제 생각보다 좀 너무 빨리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합병한다라고 하면서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기존 주주들에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합병한 이후에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셀트리온도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바이오팜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량주로서 볼만한 게 뭐 저는 역시나 최근에 가장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인데 바로 녹십자입니다. 녹십자가 지금 혈액제제 알리글로가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알리글로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알리글로가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이라는 건데 이게 원래 한 5% 정도 제재로 진출을 했었는데 빠꾸 먹고 한 3고 초려를 해가지고 10% 제재로 해서 승인이 났어요. 뭐 지금 현재 이 면역글로불린 시장 자체가 시장은 점점 엄청 커지고 있는데 이게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녹십자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7개 기업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년 기준으로 거의 한 16조 넘어가는 시장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16조 6천억 정도로 점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30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냐면 한 27조 정도까지 성장할 거다.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16조 6천억 정도 시장에서 27조면은 거의 더블이거든요. 거의 뭐 한 7년 안에 2배 정도 시장이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커지는데 기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실제로 진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글로불린 시장 자체가 성장 대비 진출 기업이 적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십자 측에서는 이 알리글로 미국 매출이 한 거의 700억 가까이 될 것 같다. 뭐 증권사 쪽에서는 아니다, 뭐 한 600억 정도 될 것 같다.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사는 한 400억 정도 될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시장 파이가 커지는 걸 고려하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400억에서 한 600억, 700억 캐파가 기대가 된다는 건데, 평균적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 600억 정도는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좀 커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금 연령 제한이 좀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거의 이제 좀 연령이 낮은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7세 이상 쪽에서만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을 할 수 있게끔 FDA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소아 환자 처방이 안 된다라는 게 많이 좀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경쟁사 뭐 일본의 타케다 제약이나 호주 쪽의 CSL 베링이라든지 이런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많이 좀 뒤처진다라고 좀 보여져요. 타케다 제약이나 이제 CSL 베링 이쪽은 뭐 2세만 넘어가면 이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녹십자가 거기에 경쟁 기업들 대비해서는 페널티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소아 대상으로도 임상 3상 들어가긴 했는데 아직은 완료가 된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들 뭐 타케다 제약, 일본이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타케다 제약이나 뭐 그리폴스 같은 기업들 대비해서 피하 주사 제형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페널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키트루다가 이제 피하 주사, 키트루다 SC로 가면서 알테오젠이 그 수혜를 받아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피하 주사 제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병원 가가지고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맞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 자체도 피하 주사로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환자들도. 그래서 피하 주사가 좀 돼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뭐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좀 페널티라면 페널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 질병 진출하는 거에 있어서 시장 파이 커지는 거 대비 워낙에 기업이 적다 보니까 수혜는 분명히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원래 녹십자가 이제 중국에다가 힘을 좀 많이 쓰고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중국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쪽으로 이제 활로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안 좋아지면서 녹십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월봉상 보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서 이 알리글로의 미국 진출을 가져가면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순이익률 역시도 계속해서 개선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량주 중에서 또 이제 녹십자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 저는 크게 첫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녹십자 이렇게 4개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지금 투자한다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4개 종목 외에도 말씀드렸던 바이넥스라든지 ST팜이라든지 마이크로디지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뭐 휴젤이라든지 파마리서치라든지 이런 의료뷰티 쪽, 그 다음에 다른 제약바이오들, 항체약물 접합체, ADC 관련된 종목들 리가켄바이오라든지 ABL바이오, 그 중에서도 리가켄바이오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증시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도 물론 좋지만 지금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좀 소액으로 접근하고 일단은 이런 우량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선진입을 조금씩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 혹은 뭐 건설기계, 건설, 시멘트 이런 종목들도 좋지만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가장 저는 시장을 주도하고 회복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돈을 벌어다 줄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좀 더 무게중심을 갖추고 여기에 공부를 많이 해나가시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량주 제약바이오 4개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녹십자 꼭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뭐 녹십자나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개별 종목으로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따로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